안녕하세요. 프롬프트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은 언어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어떤 질문, 요청을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만들 때 어떤 틀을 미리 정해두고 저희가 사용하면 재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잘 작동하는 어떤 그런 프롬프트를 찾았다고 하면 그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조금씩 그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할 때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은 LLM에 텍스트 하나를 입력을 하고요. 모델은 또 텍스트, 즉 문장 하나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입력받아서 문장을 출력하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만들 때 저희가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을 합니다. 템플릿은 저희 파이썬의 문자열 포매팅을 그대로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특정한 문자열 내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그대로 위치시켜서 중간에 저희가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면 그거는 하나의 커다란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랭체인 오픈AI 등을 설치하고 오픈AI 인증키도 환경 변수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은 LLM 모델에 단일 문장을 입력을 해주고요. 모델은 단일 문장을 출력하는 체인을 구성할 때 랭체인에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문자열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죠. 랭체인 코어 모듈에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임포트 해 주시고요. 이 문자열 포매팅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입력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이름을 입력받는 name이라는 매개 변수, 그리고 나이를 입력받는 age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두고요. 이 문자열 포매팅을 쓸 수 있는 문자열 지정하고 이 문자열을 프롬프트 템플릿에 from template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전달을 해줍니다. 프롬프트 템플릿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앞서 설정했던 이 매개 변수 두 개가 있었죠. 각각의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포맷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하셔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문자열 포매팅을 통해서 해당되는 위치에 값을 채우고 저희는 완성된 템플릿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템플릿을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 매개 변수의 인자 값으로 전달됐던 홍길동이라는 이름 그리고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달이 돼서 문자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랭체인의 프롬프트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문자열 기반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이 덧셈 연산자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의 문자열을 결합해주는 이 덧셈 연산자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템플릿끼리 더하실 수도 있고요. 즉 문자열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템플릿과 문자열을 결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예시 코드에서는 앞에서 만들었던 템플릿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 메소드를 통해서 새로운 문자를 넣어서 또 다른 두 번째 프롬프트 템플릿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걸 더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일반 문자열, 이것도 문자열 포매팅 형태의 랭귀지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문자열도 덧셈 연산자 통해서 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롬프트 템플릿과 하나의 문자열이 결합된 형태의 굉장히 긴 문자열 템플릿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걸 출력을 해보면 프롬프트 템플릿 인스턴스 객체고요. 입력 베리어블이 즉 입력 변수가 3개 존재합니다. 앞서서 만들었던 템플릿에 이 name하고 age라고 하는 두 개의 입력 변수가 존재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자열 안에 랭귀지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결합이 되면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입력 변수에 총 3가지의 매개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템플릿의 양식은 첫 번째 앞서서 저희가 만들었던 템플릿 양식이 그대로 오고요. 두 개의 매개 변수 위치 설정이 되어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템플릿 만들었던 문장이 그 뒤에 이어져서 결합이 되고요. 가장 뒷부분에
이제 세 번째 문자열로 결합했던 이 랭귀지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가장 뒤에 이렇게 결합돼서 이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열 템플릿을 결합한 거를 저희가 combined promp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 뒀죠.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 각 세 개의 현재 매개 변수가 있는데 각각의 매개 변수에 실제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값들은 프롬프트 템플릿에 설정되어 있는 이 위치 있죠. 세 군데. 이곳에 위치로 추가가 되고요. 완성된 거를 출력을 해보면 전달해준 이 세 개의 실제 값들이 홍길동 30살입니다.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전체 템플릿이 완성이 됩니다. 당초 의도했던 대로 출력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프롬프트 템플릿은 문장 하나가 입력이 되고 출력도 문장 하나가 출력이 되는 거였다면 이 챗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리스트 형태로 제가 이런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LLM 모델에 입력 값으로 전달을 해주고요. 모델은 이 여러 개의 메시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즉 여러 개의 문장들이죠. 여러 개의 문자열들이 각각의 어떤 지시나 의미, 배경,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개의 메시지들을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메시지에 맞게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입력은 여러 개가 리스트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요. 출력은 단일 메시지 형태로 하나의 출력을 갖는 형태. 주로 대화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챗봇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런 형태의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입력이 됐고 뭐 단일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 경우에 메시지의 형태, 유형을 몇 가지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어떤 시스템, 즉 저희가 사용하는 뭐 LLM 또는 이 전체 AI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의 역할이라던가 배경 이런 것들을 시스템 메시지라는 형태로 입력을 해줍니다. 모델이 응답하는 답변, 모델의 출력을 AI 메시지라고 합니다. 펑션 메시지와 툴 메시지는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하겠습니다. 챗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의 저희 모델 구도죠.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입력이 되고 하나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챗봇 또는 어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메시지 자체가 어떤 리스트 형태로 입력이 되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채팅 메시지에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채팅 메시지는 여러 개 들어올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리스트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각각의 이 채팅 메시지들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텐트입니다. 그래서 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게 AI 메시지인지 휴먼 메시지인지 시스템 메시지인지 역할을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컨텐트는 이 각각의 역할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 자체입니다. 지시사항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롤과 컨텐트, 즉 역할과 내용을 구분해서 모든 메시지에는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챗 프롬프트 템플릿 이용해서 실제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들어와야 되고 그 각각의 메시지들은 역할과 내용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었죠. 저희 예제에서는 어떤 투플 형태로 역할과 내용을 저희가 입력을 해줄 텐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역할, 그리고 이 시스템은 뭐 천문학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컨텐트, 내용이 들어있죠. 이걸 투플 형태로 하나의 메시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역할은 유저가 되고요. 즉 사용자가 되고 입력 형태는 문자열 포매팅 형태로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 매개 변수를 입력받도록 문자열 포매팅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메시지들로부터 프롬프트를 만드는 그런
format messag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외부에서 입력받아야 되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 유저 인풋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위치로, 즉 사용자 메시지, 휴먼 메시지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메시지, 채팅 메시지의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즉 두 개의 메시지가 존재하고 시스템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가 존재하죠. 그리고 컨텐트 속성으로 해당되는 지시사항이나 질문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인을 구성해서 LLM 모델에 이 메시지들을 입력을 해주고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인을 실행을 하고요. 유저 인풋, 즉 사용자 인풋에 이 질문을 넣게 되면 이 챗 프롬프트의 이 위치에 이 질문이 입력이 될 거고, 이런 형태의 이제 메시지의 리스트가 완성이 되고 LLM으로 입력이 되겠죠. 전달돼서 입력이 됩니다. 그럼 LLM은 모델 출력을 하게 되고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값만 저희가 이제 리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스템 메시지는 천문학 질문에 답변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 AI, 생성형 AI의 역할, LLM의 역할을 정의해 줬고요. 사용자 인풋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도록 메시지의 목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목성이라고 잘 답변하고 있고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역할과 메시지를 이렇게 투플 형태로 저희가 정의했었죠. 이 방법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랭체인에서는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템플릿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시스템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 또 휴먼 메시지를 담당하는 휴먼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 그리고 저희 몇 가지 더 있었죠. AI 메시지를 담당하는 템플릿도 존재할 수 있고요. 실제 그 역할에 따른 각각의 프롬프트 템플릿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템플릿을 통해서, 즉 이 템플릿은 시스템 메시지를 만드는 템플릿인 거죠. 텍스트만 입력을 해주면 시스템 메시지로 인식해서 변화를 해주는 거고, 휴먼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경우는 입력을 이제 휴먼 메시지, 사람의 사용자 메시지로 변화를 해주게 됩니다. 프롬프트가 템플릿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프롬프트를 완성을 하려면 이 휴먼 메시지에 있는 유저 인풋에 해당하는 그 정보를 제가 외부에서 전달받아야 되겠죠. 포맷 메시지스라고 하는 메소드 이용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건 메시지 자체를 완성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완성된 거를 저희가 LLM의 입력값으로 전달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템플릿은 재사용성, 또 사용의 유연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체인을 구성해서 심플한 가장 기본적인 LLM 체인을 구성을 했고요. 프롬프트 템플릿에 유저 인풋, 사용자의 입력을 이런 질문 형태로 입력을 해주고요.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완성된 프롬프트를 LLM의 입력값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 LLM의 출력 중에서 저희는 스트링, 텍스트 부분만 리턴 받아서 변환해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목성이라고 하는 정답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네요. 오늘은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의 프롬프트 템플릿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클래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LLM 모델들을 사용할 때 설정해줘야 되는 모델의 여러 가지 속성값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